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스캔에서는 경제적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인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도가 작년에 영국을 제치고 세계 GDP 랭킹 5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인도 경제 규모가 4위인 독일과 같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2026년에는 세계 4위가 되고 머지않아 3위인 일본도 따라잡겠죠. 그 다음부터는 구도가 미국, 중국, 인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인도 경제 잘 되고 있는데 이 GDP 순위로만 보면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인도가 1947년에 독립했어요. 우리나라는 패전국의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끝나자마자 독립이 됐고, 인도는 승전국인 영국 밑에 있었기 때문에 한 2년 끌다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할 당시에 GDP 순위가 세계 6위였어요.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1990년이 되면 12위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하고 나서 오히려 경제적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인당 GDP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 후부터 90년대 초까지 계속 하락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독립 당시의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세계 평균 1인당 GDP의 18% 선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1인당 GDP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왜 인도는 독립하고 나서 경제 발전을 못하고 V자 경로를 갔나? 그러니까 추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게 됐나를 보면요.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이다. 간단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경제적 자유를 먼저 부여하고 정치적 자유는 나중에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로 갔지만 민주주의는 막았다는 거죠. 하지만 인도는 달랐습니다. 정치적 자유부터 먼저 부여하고 경제는 사회주의를 유지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허용 안 했던 거죠. 그런 인도의 재기가 1990년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전의 실패를 다 인정한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통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선회합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돈 벌 수 있는,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합니다. 자, 인도는 점진적으로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적 자유 순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위 30%에 머무르고 있어요. 경제적 자유가 커지고 있지만 갈 길은 아직 멀었다는 거죠. 자, 1990년 인도와 중국 두 나라를 비교하면 총 GDP와 1인당 GDP 세계 순위에서 이 두 나라가 비슷했습니다. 이때 두 나라 모두 경제 개혁을 추진하죠. 그런데 중국의 개혁 강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중국은 국민을 도시로 이주를 시키는데 권장을 넘어서 거의 강압적으로 이주를 시켰죠. 그리고 비효율적인 국영기업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가 훨씬 빨랐고요. 현재는 인도보다 중국이 5배나 크고, 그러니까 GDP가 더 많고 5배 더 부자입니다. 1인당 GDP도 5배 더 많다는 거죠. 자, 미국과 비교했을 때 각국의 경제 규모를 2000년에는 어땠고 2022년에는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미국은 2000년도 100이고 2022년도 미국이 기준이라서 100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000년에 미국 경제 규모의 15%도 안 됐는데 2022년에는 거의 7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2년 동안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죠. 일본은 굉장히 축소됐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영국, 프랑스, 이태리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많이 늘었죠. 2000년 미국의 한 5%였던 경제 규모가 2022년에는 거의 1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비해서는 경제 규모의 증가 폭이 상당히 더 낮습니다. 인도가 1990년부터 선순환 사이클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사실 중간중간 여러 번 꺾였습니다.
그런데 나렌드라 모디 수상이 집권하고부터는 상당히 일관된 성장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014년에 모디 수상이 집권했습니다. 그 이후로 인프라가 크게 변했어요. 집권 5년 만에 고속도로가 거리 기준으로 45% 증가했고요. 공항의 숫자도 2014년부터 현재까지 2배 더 늘었습니다. 농촌 지역 도로는 8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발전 캐파도 66% 증가했습니다. 또 국민의 생활 여건과 상거래 인프라도 개선됐습니다. 최근 3년간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구가 3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800만 가구에 수도가 공급됩니다. 디지털 거래가 확대돼서 거래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투명해졌고요. 교육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 다니면 일을 안 하고 학교에만 다닐 수 있도록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자, 모디 수상의 캐치프레이즈죠. Make in India. 인도에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제조를 인도가 해주겠다. 과거 중국과 같은 전략을 쓰는 거죠. 올해는 인구에서도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등극했습니다. 인구 순위가 바뀐 게 인도에게는 상당히 길을 세워주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모두 인도 GDP는 6.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년간 탄탄한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IMF나 월드뱅크 같은 예측기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전 세계의 성장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 성장 기적이라는 것은 7% 이상 성장을 10년 이상 할 때를 말하죠. 이 기적이 재현되기 어려운 것이 과거와 같은 인구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가 6.5%씩 성장한다는 것은 성장률에서는 1위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성장률을 지탱할 수 있는 한 세계 경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나라가 바로 인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후진적인 구태가 여전히 존재하죠. 우리 최근에 아다니 그룹 사태에서도 봤듯이 부정부패가 상당히 만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도 집권당은 반대 세력을 제압할 때 부패를 자행하는 집단이다 라고 몰아세우면서 제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모디 수상의 절친이 이 스캔들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당혹스러운 거죠. 거기에다가 인도는 종교 탄압도 심합니다. 이슬람에 대한 탄압이 극심한데도 인권단체가 지적하면 자기네들이 문제가 없는데 저렇게 당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여성 인권에 대한 무시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자, 그런데도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의 모든 약점, 인권 문제 이런 거를 요즘 지적을 안 합니다.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인도가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게 미국한테는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강대국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인도를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해도 민주당 상원의원 9명과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인도 방문을 했어요. G20 정상회담 관련 방문인데 G20는 하반기에나 있는데 벌써 인도와 많은 것을 조율하겠다. 지금 이런 생각인 거죠. 미국 상무장관과 국무장관도 곧 방문할 예정입니다. 인도가 강대국으로 부상할 거라는 기대는 적어도 1990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실망을 많이 줬습니다.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요즘 말로 하면 찐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중국, 인도 이런 권력 구도로 가게 되면 인도가 캐스팅 보트를 쥐거나 킹메이커가 되거나 이런 역할을 하면서 세계의 강자로 올라선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상황이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를 시장으로 생각하거나 인력 공급국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계의 강국으로 군림할 거다라는 얘기죠. 이랬을 때 적어도 G20 국가들한테는 셈법이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